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염이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비염 환자들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치료가 잘 되든가요? 안 돼요. 예, 잘 안 돼요. 이제 비염으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치료는 잘 안 된다. 근데 그거를 그냥 둬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불편한 것은 다 조절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되고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러면은 그 비염 환자들이 아주 괴로워하죠. 네. 아침에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 막 콧물, 재채기, 뭐 기침 하다가 낮에 또 기온이 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 싶게 또 괜찮으셨다가.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성격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질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또 집중이 안 돼서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 못 하고 또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그러다 보면 또 목에도 문제가 오고 이제 그래서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발전을 해서 이제 다른 병으로 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특히 체력이 약하거나 피부가 흰 분들, 예, 여기도 이제 피부가 좀 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피부가 희면 찬 기운에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서 피부가 검은 분하고 흰 분하고 같이 막 밖에 이제 추운데 돌아다니시잖아요. 누가 감기 걸리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찬 기운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흰 분들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거나 날씨가 추울 때 보온을 특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비염에 더 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요 가로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가로는 만병의 근원이다. 예. 예, 맞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다. 이게 이제 다 아시는 얘긴데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감기라는 거는 우리가 찬 기운에 좀 손상이 된 건데 다 걸리는 게 아니고 특히 면역력이 좀 약하거나 그죠? 이제 과로를 많이 했거나 어쨌든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처음에는 비염 환자들이 감기 들었을 때만 콧물, 재채기 하고 이제 이러다가 감기가 오래되면 그게 이제 뭐 축농증으로도 가고 또는 중이염으로도 가고 이렇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냥 비염 증상을 오래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비염도 보면 만성 비염이 있겠고 또 알러지성 비염도 있고 또 비후성 비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붙여놨는데 왜 그러냐? 원인이 조금씩 다르죠. 예, 우리가 비염이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죠, 코. 그러면 코만 치료를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코는 하늘의 기운, 천기라고 그래요. 천기를 받아들여서 폐로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몸속에 탁해진 기운을 밖으로 내뿜는 또 통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청탁을 조절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탁, 코는 그래서 이제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을 서로 이렇게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코가 되는 건데 이 코에 문제가 생기면 비염은 코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건강에도 쭉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대개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감기를 오래 앓은 분들 또는 이제 이렇게 어린이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비염에 잘 걸리는데 대개 비염에 걸리는 원인은 이제 첫째는 그 감기니까 외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의학에서. 예, 외감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 또 오장육부가 다 코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 기능이 어떻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염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위에 열이 많이 쌓여도 일로 탁한 기운이 올라와서 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땀을 지나치게 흘려도 예, 우리 몸에 진액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건조해지겠죠. 예, 그래서 또 여기 코에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크게 보면 이런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염이 감기하고 연관 없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비염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알러지성 비염이다. 예,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알러지라는 얘기는 이제 외부 자극, 원래는 그게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예, 이제 외부 자극에 민감했을 때 다 알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먼지가 있는 곳에 있다, 또 이제 매연, 그죠? 공해로 인해서 이제 공기가 탁하고 매연이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뭐 황사 같은 거 이런 거, 거기에다가 또 습한 기운, 네, 습한 기운이 있어도 그렇고 냄새가 이제 강해도 그것이 이제 촉발 요인이 돼서 비염 증상이 있고 이래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알러지 테스트 하시잖아요. 네. 예, 알러지 테스트를 하셔도 이제 설사 소인을 찾아냈다고 해도 그 소인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 못 고친다죠. 그러니까 그냥 불편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치료 이제 드시면서 그냥 증상만 잠재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치하는, 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뭐 꽃가루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자극 요인이 되니까 알러지성 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비유성 비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코 속에 살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뭐 수술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코 속에 살이 자라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자극에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외부적으로 뭐 먼지나 이런 냄새 이런 거가 온다든지 찬 기운이 온다든지 이러면 또 막 콧물 재채기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을 시켜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생겨요. 왜? 결과물만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결과만 없앤다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그게 오느냐? 위나 폐에 열이 많이 쌓였을 때 코 속에 살이 자라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도 그런 경우에는 위나 폐에 열을 흩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의학에서는 병이 나는 원인을 크게 여러 가지로 봐요. 첫째가 풍우한서. 뭔지 짐작이 가시죠? 풍우한습에 의해서도 오고, 또 음식에 의해서도 오고, 활동,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성생활, 또 감정의 문제. 이제 이걸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감정의 문제. 예, 칠정. 요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풍우한습이라는 거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외기, 그죠? 찬 기운, 더운 기운, 그래서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든지, 또는 극심한 더위가 왔다, 추위가 왔다, 또 공해라든가 전염병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 외부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하루에 3번 이상 식사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아니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먹을 때 먹고 이제 생활할 때 바르게 이제 잘 때 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조반석죽이란 말은 다 아시지요? 조반석죽.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침에는 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아침에는 밥을 드시고 저녁엔 죽을 드셔라. 그러니까 꼭 죽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 죽을 드시는 것처럼 가볍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생활이 바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침, 그렇죠. 거꾸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대충 때우거나 안 드시거나 그러다 보면 저녁으로 갈수록 자꾸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살만 찌고 위나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위에 또 열이 자꾸 쌓인다, 비염도 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야지 병이 안 나는 건데,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신소우주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한 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연관된 쪽으로 계속 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식사도 조반석죽을 하셔야 돼요. 전에 왜 뭐 아침은 임금처럼 막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잡수셔야 되고,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활동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일을 하는 거라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자기 체력에 맞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런 적정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해요.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잖아요. 예, 지나친 건 오히려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운동도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새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지셔서 밤새워서 일하는 분들 계세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분들도 밤에 또 늦게 주무세요. 이 컴퓨터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뭐 TV 보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낮밤을 바꿔서 생활을 하면요, 간 기능이 무리가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고, 동의보감에는 이제 사시사철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언제 일어나고 자고 이것까지 다 밝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가을 가을철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겨울철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제 여기 활동하시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이제 밤에는 활동량을 줄이시고, 이제 밤에 운동하시는 건 덜 좋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정하게 알맞게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여기 성생활도 써놨는데 요건 이제 뭐 알아서 그거는 하시는 거고. 여기 감정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생활 자체가 다 너무 많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보면요, 이제 우리 모습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펑퍼짐하고 넓적하면서 콧날이 오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음식이 바뀌어서 그런지 또 뭐 성형 수술을 하셔서 그런지 콧날이 오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콧날이 오똑하다는 얘기는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존심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감정의 문제는 7정이라 그래서 뭐 희노 사비 공경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감정을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스트레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맞게 적절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비염 있는 경우 이제 보면요, 되게 어린 아이들 자면서 땀 흘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뭐 아기 길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체온 조절.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는 거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체온이 올라갔거나, 날씨가 더워서 체온이 올라갔거나 이럴 때 36.5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모공을 열어서 열을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새 보면요, 그 이제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데 가셔서 막 일부러 땀 빼는 분들 계세요. 그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근데 왜 안 좋으냐? 그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는요, 특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땀 흘리시는 거는 진액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땀을 빼다 보면 어지럼증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동안 그 반신욕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쓰러진 환자도 있었어요. 반신욕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매달 생리하시죠, 출산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가 많이 새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땀을 지나치게 흘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에도 땀이 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적당한 운동이고, 또 이제 움직이지 않고 땀을 흘리시는 건 나쁘다 얘기했고, 주무실 때 땀을 흘리는 게 나빠요. 그렇죠.
원래 잘 때는 체온이 약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땀이 난다는 얘기는 기가 허하거나 음혈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땀이 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이 얘기했는데 어린 아기가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굉장히 허약한 아기예요. 선천 기운을 약하게 타고났다. 그래서 그런 아기들이 비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기들은 치료를 해줄 때 비염이라고 코를 치료할 것이 아니라 땀이 새나가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도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비염이 좋아지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장의 기능이 다 코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오장 기능 중에 어디가 나빴을 때 이제 비염이 올 수 있다. 그럼 어딘지를 그걸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코까지 같이 좋아지고 또 이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거나 이제 뭐 때 맞춰서 못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위에 열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 위를 치료하면 코가 좋아지고요. 또 이제 자면서 지나치게 땀을 흘린다. 그럼 진액이 빠져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면 이제 몸도 건강해지면서 비염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 아기들 이렇게 치료해 주다 보면 그런 애들은 유난히 작은 애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그 성장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땀을 자면서 땀 나는 거를 치료를 해주면 코도 좋아지고 땀도 좋아지면서 키도 커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우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딱 조절을 해주면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렇게 약을 어디가 불편하면 약 드시잖아요. 근데 되게 통증이 있으면 뭐 드세요? 그렇죠. 진통제 드시는데 진통제는 잡수시면 바로 효과는 있어요. 그게 좋은 약일까요? 아니요. 나쁜 건 다 아시잖아요. 뭐든지 금방 효과가 있는 거는 그만큼 독하고 강한 약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진통제나 항생제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상을 덮어놓으면은 나중에 더 큰 병이 밑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비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뭐 진통 소염제라든가 그죠?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봐야 별로 효과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이 뭘지, 그러니까 감기로 인한 건지, 체력이 허해서 선천이 부족한 건지, 오장육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땀을 많이 흘리는지, 이제 그거를 찾아서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개 이제 비염이나 이런 거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요.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고3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매일 하루 행사가 뭐냐면 휴지 한 통을 들고 코를 다 풀 정도로 그냥 너무 세게 풀어서 막 귀도 멍멍해지고 중이염도 오고 이게 코하고 귀하고 입 다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너무 세게 풀면 중이염 와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생긴 학생이냐면 턱이 이렇게 요새 좋아하는 V라인이에요. V라인이 좋을까요? 여기 이제 V라인이신 분이 좀 계시긴 하신데 이게 여기 턱 부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약하다는 얘기는 하체 힘이 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근본이 약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고 아주 짜증도 잘 내고 그냥 뭐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고3이니까 또 얼마나 그냥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러는데 얘가 매일 이제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코를 푸니까 보다 못해서 뭐 병원도 뭐 수도 없이 다녔는데도 효과 없죠. 억지로 끌려왔어요. 이제 막 신경질 부리면서 이제 왔는데 약을 한 제 딱 먹고 나더니 이제 이게 차츰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또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는 이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그 총명탕 좀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아졌는데 걔가요. 이렇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요. 이렇게 턱이 뾰족한 사람들은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기 쉬워요. 그래서 공부 잔뜩 하고도 시험 보러 가서 다 실수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그러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느긋해지고 이렇게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되니까 이제 학교도 붙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비염인데도 그 아이는
선천을 보호하는 약을 써줬어요. 예, 신 기능이 화거든요. 콩팥. 그래서 이제 콩팥을 튼튼하게 하면서 화를 내려주는 이런 처방을 했더니 코는 물론이고 또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30대 중반인 남자분이셨는데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요새 문제가 술 문화예요, 우리나라. 그죠? 예, 다들 이제 같이 공감하실 텐데. 술은 원래 남자 음식이긴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여자분들이 또 술을 많이 드세요. 예, 그래서 술은 그래도 남자가 드셔야 해가 적은데 그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이제 딱 3잔 약주를 드셔야 되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독주로 가는 건데요. 예, 이제 여자분들은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효소를 적게 타고나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면 알코올 중독 걸릴 확률도 높고 그만큼 해롭거든요. 예, 해독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얘기가 또 옆길로 샜네요. 이분이 양명형이라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얼굴에 살도 많고 또 이제 붉은색이면서 눈두덩이도 두둑하고 그런 사람들은 위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그래서 먹는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술 역시 좋아하죠. 그래갖고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요새 그리고 또 뭐 회식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 그러니까 아주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많이 먹죠. 그래서 이분이 코 속에 살이 자라요. 아까 이제 제가 비후성 비염 말씀드렸는데 비치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하도 코가 불편하니까 맨날 입 벌리고 자고 목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한 뭐 2년 정도 지나니까 또 살이 자랐죠. 또 증상이. 또 가니까 또 수술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한의원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셔서 이제 그분은 위에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술을 좀 줄이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랬더니 치료를 하면서 이제 코 속에 살이 더 이상 안 자라고 코도 편해지시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든지 불편하시면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제 생활을 여기에 이제 맞춰서 사실 우리가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어때요? 쉽지 않죠. 쉬우세요? 안 쉽죠. 그렇지만 어려워도 하셔야 되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연에 잘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연의 그 법칙에 어그러뜨려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벌 받아요 이렇게. 이제 법칙을 어기면 규칙을 위반하면 벌 받잖아요. 당연히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 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벌을 받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신경을 쓰시도록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병이 날 때 옷이나 집이 튼튼하지 않아서 병이 나는 경우 많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옷도 지금보다는 보온이 덜 되고 집도 또 뭐 이렇게 위풍 세고 막 이런 집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늘 감기 걸리고 코 이제 비염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생활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자연을 역행해서 사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날은 더운데 너무 춥게 산다. 그죠? 에어컨 아주 너무 왕왕 틀어서. 또 겨울철에 바깥 날씨가 추운데 너무 덥게 산다.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또 냉장고가 있어서 사시사철 찬 음식 먹는다. 이것도 나쁘죠.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병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때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제가 드리고요.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부터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하실까요? 네. 도봉구에서 주 이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손발이 차고 이렇게 아랫배가 차서 네. 고생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피부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그러세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뭐 병원에 가서 특별한 약이 없고 뭐 네. 한랭성 피부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뭐 피부 건조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그 피부 가려우신 게 낮에 더 하세요? 밤에 더 아니 하세요? 밖에 활동할 때는 안 그러고 네. 집에 따뜻한 데 들어가면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랭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낮밤 차이는 없이
예, 집에 집에만 들어가시면 들어가, 따뜻한 데 데만 들어가시면. 아, 그럼 또 목욕을 하고 나서 네, 더 네. 심하고. 아, 그러세요.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되셨어요. 그럼 제가 맥을 잠깐 볼게요. 네. 예,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요. 우리 보살님도 굉장히 민감하신 편에 속하시는데요. 예, 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 얼굴 보시면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갸름하게 생기셨죠. 약간 이렇게 이제 얼굴 모습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갸름하게 생기셨어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혈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미인형이에요, 미인형. 예, 미인형이에요. 대개 이제 탤런트나 이런 분들 보면요, 얼굴이 약간 갸름하면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인형으로 생기셨는데 또 거기다가 눈도 이렇게 이쁘세요. 반달 모양으로. 이쁘죠? 예,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화의 성량을 띄었으면서 이제 또 피가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후반. 아, 그러세요. 그러면 생리 잘 하시죠? 규칙적으로. 아, 폐경 몇 살에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아, 그러셨어요. 이제 사실은 조금 빨리 되신 거예요, 그러면. 폐경이 49세 정도에 되는 게 제일 적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요거보다 빨리 폐경이 되셨다는 얘기는 피가 좀 부족하다, 내보낼 게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가 새 나오거나 피가 부족해지기 쉽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열 증상이라든가 또는 피가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살짝 빈혈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혈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지럽게는 어지러운데 그 빈혈로 어지러운 거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가렵다, 건조하다 이런 거는 불기운이 있으면 어때요? 습기가 마르죠. 수분이.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좀 가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가 부족해도 혈허해도 피부가 좀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럴 때는 이제 가려운 양상이 벌레가 좀 스물스물 기는 것처럼 이렇게 가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병원에서는 특별하게 그 원인을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때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를 좀 충분히 보충을 하고 화를 흩어주고 이런 치료를 하셔야 가려움증이 없어지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환절기 때, 요럴 때는 바깥 날씨도 건조해지니까 조금 더 가려움증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예, 그러시고 어쨌든 우리가 생활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목욕 같은 거 샤워하실 때도요, 너무 세게 표피를 이렇게 문지르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한의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좀 보충을 하시면은 훨씬 편하실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아,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방배동에 사는 김복희 50대 주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 너무 참 몸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겨울 되면 목감기가 잘 걸립니다. 아, 네, 네. 예, 그 목감기 걸리면 목이 꽉 잠길 정도로 네. 예, 그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밤에 식은땀을 좀 많이 흘려요. 아, 주무실 때요? 예, 예, 예. 그러시고 이렇게 목이 그러면 붓고 아프기도 하세요? 아프고 이런 건 없는데요. 네. 병원에 가도 그냥 큰 뭐지 뭐 별다른 진살도 없고 네. 뭐 그런 병명도 없이 네. 그 매년 그렇게 아, 목으로 감기 네네네. 오시고. 그럼 네. 목소리가 변하거나 그렇게 되세요? 목소리가 변하는 건 전혀 없는데요. 네. 겨울 되면 목이 꽉 잠겨 버립니다. 아, 어떤 데는 잠겨버리죠. 어떤 데는 가래 같은 잠기고 거는요? 가래가 가래 같은 많이 거 조금 끼워져. 좀 있으시군요. 예. 그럼 제가 맥을 잠깐 예, 보겠습니다. 네. 보살님도 아랫배가 좀 차신 편이신데요. 아. 예. 예. 예, 되셨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아, 50대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저기 보살님 얼굴 보면요. 이런 분들은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이세요. 이제 생긴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볼 때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눈은 약간 이렇게 눈꼬리가 여기도 이제 조금 그런 분들 계시는데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끝은 약간 내려와 있으세요. 예. 아랫배는 차신 편이에요. 아, 이러면,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면 콧구멍이 약간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예. 이제 나중에 예. 방광 기능 쪽으로 이제 문제가 좀 오실 수는 있어요. 아, 예. 예. 그러시고 이분을 이제 맥을 보니까 네. 굉장히 긴장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예민하신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특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좀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잘 받거든요. 그래서 목에 특히 목이 칼칼해지거나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이 이렇게 답답한 이런 증상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의학에서 매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계절에 상관없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철에 바깥 날씨가 건조하고 이러면은 그런 증상을 조금 더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도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면 기가 울체돼 있는 걸 흩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생활하실 때에도 날거, 생거, 찬거 이런 건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뭐든지 신선한 거는 좋은 걸로 알아요. 날야채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좋은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한 번씩 붉기가 닿은 거가 이제 우리는 소화시키기가 쉬운 좋은 음식에 속해요. 그리고 성질이 익히지 않은 건 다 차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싱싱한 샐러드 같은 거 많이 잡수시면 좋을 걸로 알지만 위에서는 소화시키기가 부담이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아랫배가 차고 위가 좀 찬 편에 속하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익힌 거를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생선회 같은 거 많이 잡수는데 그런 것도 좀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게 좋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렇게 목 쪽으로 불편하실 때에는 그게 이제 가래 같은 거 뱉어도 잘 뱉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음식 같은 거를 아까 그렇게 조심하시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쪽으로 움직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자꾸 그 이제 체형이 안쪽으로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호흡기 쪽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는 분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어떻게 재밌으세요? 네. 어느 분 또 하실까요? 네. 네. 저는 50대 초반인 3남매를 둔 홍경자입니다. 네, 아유 좋으십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이 머리가 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요. 네. 너무 심하게 아파요. 땡겨요. 아, 네. 어깨 여기까지요. 네. 그리고 항상 머리가 조이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코피가 또 자주 나요. 아, 그리고 그러세요? 코피 나는데 또 오른쪽으로요. 네.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나고요. 코피가 자주 나고 항상 그리고 가슴이 네. 여기 이렇게 아프면서 그리고 또 네. 이게 헛기침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그 목도 안 좋으면서.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괜히 그냥 갑갑해서 이제 예, 이렇게 헛기침 그냥 뭐 하시는 걸린 것 거고. 같고 네. 그냥 헛기침을 이렇게 하게 되고 네. 답답한 그 저게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은 너무 이쪽으로 이게 네. 조이면서 아픈 게 너무 심해요. 그러면 심하다 보면 이게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아, 좀 그러세요. 이렇게 어지러. 그러면 손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네. 그때 좀 약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런 게 자주 와요 요새.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럼 제가 보살님도 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잠깐 보시고요. 예, 이쪽 보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보살님은 제가 맥을 보니까 평상시에 과로를 참 많이 하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가진 그 체력보다 더 넘쳐서 쓰는 그런 편에 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분의 체격을 보면 이렇게 등이 발달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폐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운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 보면 얼굴이 지적상이라고 해서 턱 있는 부위가 이렇게 발달해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찬 기운에 손상되기 쉬운 분이에요. 한습에. 그래서 이제 얼굴도 이렇게 뭐 턱이 이렇게 얇은 분도 계시고 또 여기가 이렇게 두둑하게 좀 있는데 관상으로 볼 땐 참 좋은 상이시잖아요. 예. 후 말년이 좋습니다. 아, 이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요. 이제 그 형상학적으로 볼 때는 찬 기운에 손상되기 쉬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고 이쪽으로 불편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통증. 예. 그래서 이분도 기가 허해지기 쉬우면서 찬데 손상되기 쉽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특히 통증이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증도 좀 극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참 이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보살님도 눈이 참 이쁘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눈이 이쁜 분들은 심장 기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눈이 동그랗고 이쁘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드렸지만 어쨌든 그 통증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는 기가 부족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고 기허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또 눈이 동그래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으시다는 얘기는 그 화의 성향을 띠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찬 기운에 손상되기 쉬우시고 또 스트레스 잘 받으시고 또 기운 딸리기 쉬우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로 많이 하고 사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체력 소모를 엄청나게 하고 사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 같은 걸로 치료 잘 안 돼요. 그냥 일시적인 그 증상만 덮어놓는 거지 근본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기를 보충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이제 찬 기운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치료를 하시면 훨씬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계세요? 아, 네. 예, 답심리에서 온 이윤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누웠다 일어나면 다리가 약간 이렇게 마비가 오는 증사가 있고 이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 있죠. 네. 그게 약간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마비 왔다 이렇게 좀 주물르면 네. 그냥 풀리고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도 엄지발가락 옆에 그 두 번째 예,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이 거기가요? 이렇게 접힌 네, 다리나 이렇게 했다가 조금 네. 주물르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엄지발가락은 괜찮으시고요? 예, 엄지는 괜찮고 네. 두 번째요. 제가 그러면 보살님도 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되셨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잡숫기는 잘 잡수실 거예요. 네. 입에서는 잘 당기시는데 이제 그 발가락 우리 한의학에서는 손가락 발가락에 다 그 경락이 지나가는 경락이 다 다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 같으면 이제 비장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고 두 번째 발가락부터는 이제 위장 경락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비위가 안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가 이제 좋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은 전혀 다른 곳에 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기 연관돼 있는 경락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살님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약간 좀 각이 져 있으신 걸로 보이시죠? 아주 이렇게 각이 딱 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각이 져 있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잘 잡수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화가 좀 안 되시거나 이럴 확률이 좀 있으시고 입에서는 잘 당기시지만 이제 어떤 때에는 잡순 것이 입에선 좋아도 속에 들어가서 해결이 좀 안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불편할 때에는 비장경락이나 위장경락하고 연관된 그런 쪽으로 이제 불편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제 어떤 환자분이 자기는 다친 적도 없는데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소화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소화 잘 된대요. 밥도 잘 먹고. 근데 보통들 잘 잡수시면 소화기가 튼튼한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잡수고 체했을 때, 한 번 체했을 때를 식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 번 체하고 또 그게 덜 치료가 된 상태에서 또 체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식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음 체했을 때는 입맛도 없고 좀 못 드시고 이러기는 하지만 자꾸 쌓여서 식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맛이 더 당겨요. 소화는 못 시키시면서. 그러니까 속은 그득하고 더부룩하면서 입은 당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아랫배는 참편에 속하시거든요. 이제 코끝이 그 얼굴의 이목구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기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꼬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뭐 그렇죠. 코끝이 내려왔는지 코끝이 올라갔는지 이제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생긴 모습이나 이런 게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성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분들은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항상 이상적인 생각하고 있어요. 몸은 현실에 있으나 머릿속은 이상 세계를 헤매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살님은 약간 이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눈꼬리 이렇게 돼 있고 코끝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태음형이라 그래서 이제 찬대 손상되기 쉬우면서 소화기가 덜 좋죠. 아랫배가 차요. 안 만져봐도 아랫배 차실 거예요. 어떠세요? 좀 이제 오늘 댁에 가셔서 만져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차다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다는 의미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기능이 활성화 안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아랫배가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아랫배가 좀 찬 편이에요. 그래서 그 소화 기능이 원활하게 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연관돼 있는 발가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불편 증상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제가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중용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것이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